네, 양시장이 현재는 조금씩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세 짙어지는 구간이고요. 양 매도폭도 장 초반보다 확대되고 있죠. 확실하게 시장이 약세장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 전에 투자자들은 관심 포인트가 어디로 좀 향해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좀 알아보시죠. 네, 먼저 증권통통에서 보시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도 조회상위 리스트에 이렇게 파란불이 좀 가득한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빨간불 유일하게 들어온 종목이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위 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강보합권으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5,500원에서 신저가 터치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그래도 신저가 부근에서 찍고 나서는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현재도 상승불 켜려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56,000원 선 이 부분 뚫어내려는 흐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 탄소 중립 친환경으로 경영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 탄력 좀 지속되고 있어서요. 수급적인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조회상위 리스트를 보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업종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2차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2위에는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오늘 조정받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4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1%대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가고 있던 2차전지 종목도 오늘 살짝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7위에 있는 금양이라든지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고요. 10위에 있는 LNF까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상당히 눈에 좀 많이 띄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업종이나 종목별로도 시세 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은 상승 탄력 쪽에 가깝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있다면 오늘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세를 봤을 때는 좋은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OCI라든지 5위에 위치해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의 급락세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신고가 터치가 나올 만큼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OCI를 포함해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대체적인 태양광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도 미국 증시 함께 밀려 내려갔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히 약세장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도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가운데 8위에는 HLB 이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 시세는 보합권에 가깝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봤고요.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5위부터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1번에 1위에 있는 강원에너지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인데 최근에 2차전지 이쪽과 함께 묶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고공행진합니다.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GI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분을 일제히 좀 반납을 해버리네요. 보합권까지 내려앉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어제 있었죠. 이 두산의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대구광역시에 남부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협동 로봇 밸류체인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SPG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4위에 미래 나노텍이 있고요. 5위에는 세원 ENC 그리고 6위에는 리노스가 있습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IMF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급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에서도 발견됐던 에코프로 현재는 7위 정도 관심상위 리스트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8위에는 OCI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회상위 그리고 관심상위에서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금양까지도 현재 리스트 함께 올라있는 모습 나타나고요. 10위권에는 대성 하이텍이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관심상위 리스트 속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혹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 높아지고 있고요. 2차전지 가운데서도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신에 최근에 신사업으로 2차전지를 추진하거나 숨겨져 있던 가치가 부각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다음으로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회상위에도 있고 관심상위에도 함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OCI인데요. OCI 같은 경우 어제 사실 두 자릿수 때 급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후 집행위원회가 재료 수확이나 채굴, 제조, 유통 같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어디를 겨냥한 것이냐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은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연간 4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쪽을 제외하고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우리나라에 OCI가 있고요. 또 독일의 바커라든지 미국의 햄록 이렇게 세 곳 정도가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앞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OCI 이렇게 폴리실리콘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태양광 업종에서 소외되는 랠리를 좀 펼쳤었거든요. 일각에서는 폴리실리콘의 캐파를 줄인 것이 좀 잘못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우려감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본다면 이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면서 폴리실리콘의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 부분은 과도한 우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더라도 내수에서 소화를 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급 과잉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OCI 여러 가지로 좀 묶여 있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들도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태양광 업종들이 참 잘 가고 있는데 왜 OCI만 이렇게 유독 좀 소외되는 랠리를 펼칠까?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분, 거의 상승했던 분의 절반 정도를 오늘 또 조정을 통해서 되돌려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함을 주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봉통해서 먼저 보실게요. 네, OCI 보시면 태양광 종목들이 한동안 갔던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까지 좀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주가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1월 부근부터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에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이후로는 변동성을 좀 주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업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부진한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 두 자릿수 때 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양봉으로 길게 나왔고요. 어제 이렇게 긴 양봉을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재도 거의 8% 가깝게 넘게 빠지게 되면서 조정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교를 통해서 하나솔루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7월부터 폭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그대로 높여가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정말 거침없이 질주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은 물론 함께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6% 정도의 낙폭이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보다는 낙폭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현재 살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 봤고요. 오늘은 특징주 가운데 2차전지 쪽으로 강원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2차전지 소재와 장비가 국산화되면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자 FS 리서치 연구원이 말한 부분들을 보면요. 강원에너지의 2차전지 장비 가운데 전기 히터 건조기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매차 건조기를 대체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회사 뭐가 있냐면 강원 이솔루션이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양극재, 전공정, 설비, 제작, 엔지니어링인데 이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나가고 있고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역시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내년부터 기대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커진 이유는 바로 최근에 미국의 IRA 법안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이고요. 강원에너지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연결을 좀 짓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000억 원, 영업이익은 105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6%, 영업이익은 452% 증가한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인 양극재 업체양 장비는 물론 강원 이솔루션의 무수수산화 리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 1,0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수산화 리튬이 강원 이솔루션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수분 함량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고요. 기존 업체 대비 경쟁 우위가 확실하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들인데요.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 소부장 업체 내에서도 소재와 장비를 모두 이렇게 좀 갖춘 업체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 과점 상황에서 시장을 대체해야 한다는 점,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라는 성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역시나 기존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요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모두 좀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어제장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강원에너지 거래 재개된 이후에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는 차트의 모습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25%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줄게 되면서 일단은 시초가 대비 음봉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대 하락장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봤고요. 특징주 2가지 오늘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